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려대학교 이제 제출 서류 기본 문장으로 질문으로서 매년 나왔던 질문들이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는 면접이 굉장히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어느 정도나. 특히 고려대학교의 재시문 기반 면접 준비하시느라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형 그런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정말 재시문 기반 면접에 있어서 어느 정도나 정확히 보는 건지, 그다음 출제 문항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런 점들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재시문 기반 면접이 아니고요. 고려대학교에서 인성과 전공 적합성과 창의성 이 세 가지 역량을 평가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매년 나오는 질문, 이 공통 질문입니다. 공통 질문. 그래서 재시문 면접은 따로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되는데 공통으로 나오는 질문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방송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인성 역량에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건 좀 뭐라고 할까? 가장 좋아하는 사람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을 말씀해 보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을 왜 물어볼까요? 이 질문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유상종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하고 어울리는 경향이 있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도 싫어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유형을 좋아한다라고 하면 평가자는 이 학생 지원자는 어떠한 스타일의 사람이구나 라는 점을 평가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단점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답변하실 때 너무 세세하고 그다음에 유치하고 그다음에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이해가시죠?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서 여러분의 인성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싫어하는 타입도 그래도 보듬을 수는 아량 있는 사람이라는 점, 그런 점도 여러분들의 살짝 그런 느낌은 풍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매우 질문은 날카롭죠. 타인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라, 이것은 여러분들은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여기서 신용,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무엇이 요소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단지 그 근거를 내셔야 돼요. 아니면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겪었던 사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떤 사례를 겪음으로 인해서 정말 자기는 타인을 평가할 때 항상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라는 근거를 항상 제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고려대학교 면접을 준비하신다면 당연히 그냥 말만 하시면 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아하시면 다시 한번 근거가 꼭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한 싫어하는 사람과 한 학기 동안 팀 프로젝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본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죠. 어떤 일을 같이 하는데 한 사람은 정말 싫고 마음이 안 맞아요.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데 같이 해야 된다라면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이 점은 여러분들이 그 팀원과 대화를 한다라든지, 그다음 공감 능력을 향상시킨다라든지, 이런 점도 있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러분 학창 시절에 경험 있을 거단 말이에요. 학창 시절에 팀 프로젝트나 동아리 활동하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누군가 부딪힌 게 있겠죠. 그런 사례를 들어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을 헤쳐나갔는지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역량을 보여준다, 인성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더구나 매력적인 학생다움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를 성찰하고 반성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성찰한다. 이건 굉장히 좀 철학적인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 반성을 한다, 자기 스스로. 근데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게 질문이 방법이 무엇이었냐라는 거 학창 시절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로 이런 점들을 좀 살릴 수가 있겠어요.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저는 앞으로 이렇게 미리 지향적으로 말씀해 버렸어요. 저는 이제 앞으로 뭐 하면은 어떻게 하면서 내 자신을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었냐라는 점이에요. 그럼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한번 잘하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마냥 행복했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여러분들 모든 게 만족스러웠나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 자괴감을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을 망쳤다라든지, 그 다음 어떤 수행평가 보고서를 실수를 했다라든지, 뭔가 여러분들의 쓰디쓴 실패를 본 경험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반성했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극복하고 이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찰을 했는지 그 점 여러분의 고등학교 과정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여보시면 아주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원자는 사회적 통념 있죠. 사회적 통념. 사회적 통념에 도전해본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을 설명해 보세요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통념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 통념과 관련된 활동도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회적 통념에 대한 활동인데, 통념을 이야기하고 나서 활동에 그 활동이 통념과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점, 그런 점 종종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큰 잠재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점도 고려대학교에서 인성 질문 중에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잠재력, 이건 여러 가지 좀 여러 누추해 볼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4차 산업으로 인해서. 그래서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로봇들이 지금 인공지능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인간의 영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걱정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점을 활용해서 그래도 인간은 어떤 면에서 큰 잠재력이 있다라는 점, 이런 것도 어떤 사례를 든다라든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있죠. 인공지능 참막 이것까지는 인간의 지능 뭐까지는 따라올 수가 없다라든지, 이런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아주 논리적으로 답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는 질문이 이제 이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지원하는 모집 단위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또는 과목을 말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라는 점이죠. 이미 여러분 대학교, 여러분께서는 고려대학교 지원한 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어떤 과목을 배운다라는 점 아마 여러분들 조사를 하셨겠죠. 거기서 더구나가 자기 자신의 진로와 밀접한 과목이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미리 조사를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한 전공 분야가 인간과 사회에 기여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계공학, 예를 들어서 영문학과, 행정법, 이렇게 여러분들 지원했다 가정 한번 해봅시다. 그것을 여러분은 당연히 거기에 관련돼서 그 전공과 관련된 역량을 분명 발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점도 여러분들 준비하실 필요가 있고, 단골 질문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게 약간 독특해요. 이제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질문을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졸업 후 진로 활동, 어떤 진로 계획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보통 이렇게 물어보는데, 고려대학교는 이 진로 계획을 이렇게 어떻게 물어보냐면, 전공 분야의 학업을 마치고 졸업했을 때 지원자는 지금과 어떻게 달라졌을지 말씀해 보세요라는 점이에요. 질문 틀리죠? 똑같이 진로 계획인데 졸업 후 지금과 그때 당시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이거 좀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건 좀 심도 있는 거, 여러분들 아마 이 점과 관련해서 더 잘 준비하실 수가 있으실 거라고 믿고, 그다음 6번째, 이제 이것은 다른 그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물어보는, 예전에는 이 질문을 이렇게 물어봐요. 공통적인 질문으로, 만약에 역사를 한번 바꾸고 싶다면 본인은 어떤 역사를 바꾸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가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고려대학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있어요. 차이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은 무엇과 관련된 거죠? 그렇죠. 전공 분야와 관련된 역사적인 사건. 미리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성 역량으로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세계의 모든 나라의 언어가 통합되었을 때 가정한다면 국가, 민족, 문화의 개념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이건 여러분들 창의적인 겁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의 언어를 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언어도 문화입니다. 언어 자체에는 그 나라의 역사가 담겨 있고, 그 나라의 정서가 담겨 있고, 그 나라의 시민 의식이 담겨 있고, 그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데, 이 언어가 모두 통일돼 버렸을 때 문화 개념, 국가 개념, 민족 개념, 이것도 각 통일될 수 있다는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변할 것인지 여러분들 미리 창의성을 가지고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지원자가
이 점 좀 잘 아세요. 지원자가 시각 장애인에게 빨간색을 설명하는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시각 장애인에게 빨간색을 어떻게 묘사하겠냐? 이 점은 제가 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뭘 보지를 못하죠. 저 그림이 둥그렇고 둥글다 개념은 손으로는 알지만은 빨간색이다라고 하면은 시각 장애는 빨간색을 보지 못했습니다. 검정색도 보지 못했고 하얀색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시각 장애인들은 무엇이 많이 발달했죠? 청각이 많이 발달됐고 느낌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학생 하나 이렇게 약간 팁을 줬어요. 빨간색을 묘사해봐라라고 하면 어떤 시각과 이 느낌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빨간색을 어떤 뜨거운 느낌이라든지 가슴에 뜨거웠을 때 나오는 그 열기를 대변해주는 색깔이라든지 그처럼 느낌과 관련해서 시각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답변을 한다라면 더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이제 시각 장애인 분들은 이제 가끔 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한테 설명을 들을 때 종종 난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냐면 그때 제가 이제 서해안에서 멋진 일몰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셨어요. 이제 같이 교대를 하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안 보이게 무슨 사진이냐 했더니 멋진 일몰 사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모르지 일몰 사진이.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들었냐면은 정말 우리가 뜨거운 걸 드실 때 아주 시원한 느낌이 쭉 올라오는 그 뜨거움 있잖아요. 그 뜨거움 같은 게 바다에서 나올 것 같은 아주 즐거운 그런 현상이다라고 시원한 감도 준다라고 하면서 제가 좀 그런 느낌 쪽으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하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들이 살면서 지니는 가치를 말씀해 보세요라는 겁니다.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 금방 지나가는데 이게 삶에서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지 이런 점들은 지나가는 것에 대한 의미, 그 다음에 지나감으로 인해서 현재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현재적인 면으로 미래적인 면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포커스로도 답변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원자가 갖고 있거나 착용한 물건을 통해 자신의 특성을 표현해 보세요 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뭐 휴대폰도 될 수 있고 뭐 열쇠, 액세서리도 될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은 여러분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반면에 어떤 여학생들은 그런 게 있어요. 뭐 어떤 뭐 펜이라든지 액세서리를 마치 자기 수호신처럼 해가지고 학창시절 잘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했으면 시험을 잘 본다라고 하면서 정말 애지중지하는 것 그런 것도 충분히 답변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언제로 가고 싶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거죠. 만약 역사를 바꾸고 싶다면 어떤 역사를 바꾸고 싶고 왜 그런가 그 점과 좀 유사한 질문이라는 점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나온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을 미리 준비 잘 하시고 재시문 면접을 여러분들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잘 아시고 재시문 면접으로 뒤집어 나선 상당히 많았습니다. 고려대학교를 너무 사랑해서 정말 꼭 가고 싶은 학생 여러분들 꼭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